안녕하세요. 우리가 생각을 글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칼럼처럼 내 주장을 좀 설득력 있게 펼쳐야 할 때는 이걸 어떤 구조로 써야 하나 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글쓰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효과적인 칼럼 작성을 위한 여러 구조적인 접근법들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줄 최적의 틀을 찾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저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볼 자료는요, 칼럼 쓰기 프레임워크에 대한 심층 분석 PDF가 하나 있고요. 또 같은 질문에 대해서 챗 GPT부터 퍼플렉시티, 클로드, 제미나이, 젠스파크까지 여러 AI 플랫폼들이 내놓은 답변들을 비교 분석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AI마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뭘 써야 하는 거지? 하고 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거요. 다양한 글쓰기 틀들의 핵심 원리, 또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다음 칼럼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자신 있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단순히 프레임워크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 왜 이 구조가 효과적인지, 또 어떤 상황에 가장 좋은지 그 본질을 좀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다들 글쓰기에 틀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쭉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네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글의 구조,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내용을 이렇게 담는 그릇이라기보다는 독자의 생각을 안내하는 일종의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짜인 구조는 독자가 글쓴이의 논리를 아주 쉽게 따라오게 만들고요. 또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죠. 궁극적으로는 글의 설득력과 영향력을 아주 크게 높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면 독자는 금방 길을 잃고 재미없다 하고 흥미를 잃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독자를 위한 안내지도라 비유가 퍽 와닿는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지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서론, 본론, 결론, 이 3단 구조, 이건 빼놓을 수가 없겠죠. PDF 자료에서도 이게 모든 글쓰기의 기초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3단 구조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직관적인 생각의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서론에서는 이걸 왜 읽어야 하지?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글의 방향을 딱 제시해야 하죠. 독자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강력한 훅,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론은 주장을 펼치고 근거를 제시하는 핵심적인 공간이에요. 여기서 논리가 얼마나 탄탄한지, 또 근거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가 글의 신뢰도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내용을 싹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때로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좀 깊은 여운을 남겨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어떤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 3단 구조의 기본 원리는 그 안에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구조네요.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더 특정한 목적에 맞춰진 틀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사회 문제나 정책 분석하는 컬럼처럼요.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해야 할 때 말이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특화된 것이 문제 해결 구조, 즉 Problem Solution Framework입니다. 여러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죠. 이 구조는 보통 첫째,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요. Situation. 둘째, 여기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Problem. 셋째,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안하고 Solution. 마지막으로 이 해결책이 가져올 긍정적 영향이나 추가적인 재현, Evaluation Effect를 덧붙이는 이런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듣고 보니까 약간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쓰는 방식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럼 AI 답변들에서 언급된 SCQA, 상황, 문제, 질문, 답변이나 PSA, 문제, 해결, 행동, 아니면 PAS, 문제, 심화, 해결책 같은 것들도 결국은 이 큰 틀 안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PAS 구조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문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제가 독자에게 미칠 수 있는 어떤 고통이나 불안감, 애지테이션,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감정적으로 확 와닿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죠. 이 문제 해결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요. 독자들이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안도 아주 명료하게 이해시킬 수 있죠. PDF 자료나 AI 답변들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때 비로소 글의 가치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명확히 해주고 해결책까지 딱 제시해주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근데 또 반대로요.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 핵심부터 그냥 바로 던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짧고 굵게 메시지를 딱 전달해야 할 때요. 바로 그럴 때 아주 유용한 것이 프랩 구조입니다. 포인트, 핵심 주장을 먼저 말하고요. reason, 이유를 설명하고 example, 사례나 근거를 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포인트, 핵심 주장을 재강조하는 거죠. 이름 그대로입니다. 핵심 주장을 맨 앞에 탁 던져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를 제시한 뒤에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핵심 주장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거군요. 두 괄식 또는 양괄식 구조라고도 하는 거요. 이 구조도 PDF 자료랑 여러 AI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추천을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프랩의 가장 큰 힘은 명료함 그리고 효율성에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독자들은 시간이 늘 부족하잖아요. 결론부터 명확하게 제시하니까 핵심 메시지를 놓칠 염려가 적고 또 글쓴이의 주장이 뭔지 아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처음과 끝에서 주장을 반복하니까 메시지가 더 잘 각인되고 설득력도 높아집니다. 구조 자체가 단순해서 글쓰기 초보자분들도 비교적 쉽게 논리적인 글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PDF 자료에서는 이걸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거의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규칙이라고까지 평가하더라고요. 짧은 의견 컬럼이나 사설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저처럼 글쓰기 시작일 때 좀 막막하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일단 PAP 틀에 맞춰서 내용을 채워보는 연습부터 해봐도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컬럼이 이렇게 딱딱하게 논리적인 주장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때로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야기로 시작해서 좀 잔잔한 감동이나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글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글에 잘 어울리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 및 통찰 구조, 즉 스토리텔링 앤 인사이트 프레임워크입니다. 보통 개인적인 일화나 좀 흥미로운 관찰로 시작해서 독자의 감성적인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 경험 속에서 글쓴이가 얻게 된 성찰이나 깨달음을 공유하고 이것을 좀 더 넓은 보편적인 진리나 삶의 통찰 혹은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챗 GPT는 이걸 ORI, 그러니까 관찰, 성찰, 통찰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기도 했었죠. 확실히 이야기로 시작하면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딱딱한 주제도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바로 그 점이 스토리텔링 구조의 강력한 매력입니다. 독자는 글쓴이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글에 빠져들게 되죠. 추정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PDF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재미있는 이야기 뒤에 숨겨진 어떤 깊이 있는 통찰은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요.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삶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도입부의 이야기가 글 전체의 주제와 긴밀하고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칫 이야기가 겉돌면 독자에게 혼란만 줄 수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겠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만약 글의 목표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감을 얻는 걸 넘어서 독자의 생각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요. 그럴 땐 어떤 구조가 효과적일까요? 그런 강력한 설득이나 행동 촉구가 목표일 때는 설득 강조형 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마케팅이나 광고 분야에서 발전된 기법들이 컬럼에도 적용되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AIDA 모델입니다. attention, 주의를 끌고, interest, 흥미를 유발하고, desire, 욕망이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마지막 action,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독자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제시하는 해결책이나 주장에 대한 욕망 또는 필요성을 느끼게 한 뒤에 궁극적으로는 특정 행동이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아까 언급됐던 PAS, Problem Agitation Solution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서 해결책 수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DA나 PAS는 확실히 독자의 심리를 단계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회적인 캠페인이나 특정 정책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칼럼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조들은 독자의 감성과 논리를 동시에 자극하면서 설득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거나 어떤 행동의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어필해야 할 때 효과적이죠. 다만 PDF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일반적인 뉴스 매체의 칼럼에서는 광고처럼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이런 식의 직접적인 행동 요구보다는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거나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칼럼의 어떤 톤앤 매너에 맞게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와,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 정말 다양한데요. AI 답변들을 보니까 이것 말고도 더 세분화된 프레임워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SPRE, 상황 문제 해결 평가, PRELI 또는 PL, 주장 근거 설명 연결, 케이스 PK, 키커, 설정 증명 키커 같은 처음 들어보는 약자들도 보이고요. 퍼플렉시티는 뭐 사이멧이나 제틀카스텐까지 언급하고 클로드나 제미나이는 역피라미드 구조, 대비 통합 구조를 얘기하고 또 젠스파크는 3단 논법이나 질문 연쇄 구조 같은 약간 철학적인 접근까지 제시했어요. 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 생각을 구조화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증거겠죠. AI 플랫폼들이 이렇게 다채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기본적인 구조 외에도 독자의 심리를 더 깊이 파고들거나 PAS, AIDI 같은 것들, 논증의 각 단계를 더 세밀하게 나누거나 PAL, CEM 등 글의 시작과 끝을 특별히 강조하는 KSPK, LMBK 같은 등 특정한 목적에 맞춰서 고도화된 틀들이 참 많다는 점입니다. 제테카스텐 같은 경우는 사실 글쓰기 전 단계인 아이디어 발상이나 연결에 더 초점을 맞춘 방식이고요. 아니, 이렇게 종류가 많으면 오히려 선택하기 더 어려운 거 아닐까요? 뭘 골라야 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명칭이나 분류 방식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 원리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프레임워크들은 모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 상자 속 연장들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DF 자료에서도 강조했듯이 딱 하나의 틀만 고집하기보다는 글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여러 틀의 장점을 유연하게 조합해서 사용하는 믹스 앤 매치 전략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경험,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해서 독자의 감성을 건드린 뒤에 이걸 사회적인 문제 해결로 연결하고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죠? 도구 상자 비유 좋네요. 그렇죠. 망치가 필요할 때 톱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칼럼 글쓰기 프레임워크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기본 3단 구조부터 시작해서 문제 해결, PREP, 스토리텔링, 설득 강조형, 그리고 AI들이 제안한 수많은 변형들까지요. 이 모든 지식들이 실제로 칼럼을 쓰시는 여러분께는 어떤 최종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프레임워크를 선택할지는 첫째, 여러분이 쓰려는 칼럼의 명확한 목적, 그러니까 독자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 둘째, 다루려는 주제의 성격, 이게 정보인가, 주장인가, 아니면 감성인가. 그리고 셋째, 이 글을 읽을 독자, 전문가인가, 아니면 일반 대중인가를 먼저 깊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레임워크는 훌륭한 뼈대를 제공하지만 그 안에 담길 여러분만의 살, 즉 독창적인 시각, 깊이 있는 통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탄탄한 근거와 매력적인 문체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구조라도 글은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틀 자체보다는 그 틀을 활용하는 나 자신과 그 안에 담을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AI가 제안한 프레임워크 매칭 가이드나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참고해서 다양한 틀을 직접 실험해 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글쓰기 근육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틀을 사용하든 좋은 칼럼은 독자에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유용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글이 독자의 머릿속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프레임워크는 성공적으로 기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칼럼 글쓰기의 뼈대를 세우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다음 칼럼을 구상하고 또 써내려 가실 때 좀 더 자신감 있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조적인 논의를 넘어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글의 뼈대를 잘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틀 안에서 혹은 때로는 그 틀을 넘어서서요. 이 주제에 대해 세상의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이 던질 수 있는 고유한 질문이나 반짝이는 관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내 글을 읽은 독자들이 기존의 익숙한 생각의 틀을 깨고 어떤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라는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되 그 안에 여러분만의 대체 불가능한 목소리와 사유의 깊이를 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칼럼을 탄생시키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